하면 이렇게만 딱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제대로 모델 만들었다. 이제 얘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실세계에서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많이 이뻐졌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에큐러시가 지금 79%가 났는데요. 밸리데이션 에큐러시가 82% 났어요. 실세계의 데이터를 더 잘 반영하고 있죠. 학습했는 데이터보다는. 예, 안녕하세요. 녹초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어, 이제 앞쪽에서 이제 몇 가지 CNN과 관련돼 있는 레이어나 개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서 또 새로운 개념 두 개도 한번 실제 그 비교를 해가면서 모델별로 모델을 한 여러 개를 만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그거 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쪽에서 기본 뭐 설정한 대로 그냥 가져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똑같이 CIFAR10 데이터셋을 쓸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앞쪽에서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냥 스파스를 쓰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기본 노멀라이즈는 아시죠? 그죠? 노멀라이즈는 앞쪽에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노멀라이즈와 관련된 조금 다른 개념이 하나 더 나와서 그런데 어, 노멀라이즈는 0에서부터 255 사이에 RGB 컬러가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 이 데이터의 진폭이 너무 큰 거예요. 가장 작은 건 0, 가장 큰 건 255. 그래서 얘를 그냥 리니어하게 그냥 이렇게 사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1 사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누기 해서 255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255는 1이 될 거고 0은 0이 될 거고 1은 0. 얼마가 되겠죠. 00 뭐 얼마가 되겠죠. 그죠? 그냥 그런 식으로 전체 진폭이 0에서 255이던 거를 0에서 1까지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멀라이즈 시키는 방법, 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노멀라이즈 방식이고요. 노멀라이즈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핫 인코딩은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그죠? 근데 스파스가 자동으로 제가 해준다 그랬어요. 5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0000, 1, 0000 이런 식으로 원핫 인코딩을 해준다 그랬는데 그걸 직접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틸스라고 텐서플로우에 유틸스가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캐라스에 보면 유틸스라는 패키지가 있고 그 패키지 안에 보면 투 카테고리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투 카테고리컬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트레인 레이블하고 테스트 레이블 얘는 레이블만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정답만 집어넣어서 얘를 10개의 원화수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를 실제로 한번 보면 결국은 얘가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면 이렇게 저장이 돼요. 점하고 점이 아니고 얘를 앞에 한 5개까지만 보여줘봐 하면 이렇게 되죠. 00001 0000 그죠? 000001 그러면 아마 0, 1, 2, 3, 4, 5, 6 첫 번째 데이터는 정답이 6일 거예요. 6개 관련된 이미지일 거고 그 뒤로는 99 이미지일 거고 이런 식으로 원활 인코딩을 이렇게 내가 직접 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뒤에 프락이라고 붙어 있는 거, 프로세스의 약자로 제가 저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레이블, 프로세싱 끝난 거, 이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었고요. 그 다음 베이스라인 모델은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학습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고 이걸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베이스라인을 만든다 그러는데 베이스라인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내가 컨볼루전을 해보고 싶다. 그럼 컨볼루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모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컨볼루전이니까 CNN을 쓸 거니까 컨볼루전 컴브 맥스 컴브 맥스 이런 식으로 컴브 맥스 한 다음에 이 뒤에 풀리 커넥티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래튼 시킨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댄스 하나 갖다 붙여서 가장 베이직한 놈으로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거를 베이스라인 모델이라고 했고 여기서 한번 돌려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얘도 앞쪽에서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스파스가 빠졌죠. 그래서 카테고리컬 쓰면 앞에서 원하드 인코딩이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에도 뭐예요? 제가 스파스 빼버리면서 이 뒤에 로짓도 빼버렸죠. 로짓이라는 파라미터도 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마지막 액티베이션을 소프트 맥스로 쓸 거야.
그죠? 통계적인 방법으로 전체가 1이 나올 수 있는 소프트맥스를 쓸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카테고리컬이 들어가는 거죠. 바이너리가 아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담 썼고 에큐러시 쓸 거야 라고 쓴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얘 집어넣고 밸리데이션 할 때 얘 두 개 쓸 거야. 테스트 레이블과 테스트 데이터와 테스트 레이블을 쓸 거야 라고 해서 넣어준 거. 이건 앞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봤어요. 한번 쭉 돌려봤더니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어, 로스 값이랑 에큐러시는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돌린 거잖아요.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돌렸더니 100%입니다. 결과는 거의 100%에 맞췄어요. 예, 실제로 이런 현상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 실세계에서 정말 이게 100% 나왔으면 이게 좋은 거죠. 이 모델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밸리데이션 할 때 보면 70%밖에 못 맞춰요. 그래서 학습할 때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집어넣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요거를 반드시 집어넣고 쓰는데요. 실제 모델을 만들 때는 얘를 반드시 집어넣고 쓰는데 그 이유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없었다면 이렇게만 딱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제대로 모델 만들었다. 이제 얘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실세계에서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를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로스 값에 문제가 있습니다. 로스 값을 보시면 로스 값이 이렇게 줄어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제가 오버핏이 얼핏 나와가지고 눈으로 느낌으로 확 안 왔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확 오실 겁니다. 이제 로스 값은 이렇게 줄어요. 로스 값이라는 거는 데이터 가지고 한 거예요. 러닝 데이터 가지고 한 거였는데 밸리데이션용 데이터 가지고 한 게 밸리데이션 로스죠. 걔를 보면 이렇게 로스 값이 점점 내려오다가 그 이후로는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 파란색과 이 녹색을 보면 대략 한 스텝 다섯 번째 스텝 데이터를 한 다섯 바퀴를 학습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점점 벌어지고 있죠. 로스 값이. 얘는 점점 하면 할수록 줄지만 실세계라고 가정하고 그죠?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은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버핏이 났구나. 이 모델은 사용 불가능하고 만약 사용한다면 대략 한 이 시점에서 써야 돼요. 이 시점에서. 그죠? 오버핏이 일어나기 전의 시점에서 이점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에큐러시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밸리데이션 에큐러시가 어떻게 돼요? 얘보다 더 밑에 있죠 지금 그죠? 그 말은 학습 데이터가 이만큼 학습되는데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학습에서 사용하지 않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에큐러시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세계를 반영하기는 좀 힘들겠다. 학습 데이터에 너무 오버핏이 되어 있다.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프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대충 한 요 정도 이상의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도록 내가 뭔가 모델도 만들고 데이터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베이스라인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 단순한 CNN 써가지고는 이렇게 오버핏 생기기 때문에 이 오버핏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런 것도 조금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래서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놓고 한번 보는 겁니다. 데이터와 그다음 CNN 사이에 내가 쓰려는 모델 사이에 어떤 식으로 얘네들 써야 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서 했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어드밴스 모델 이 이후로는 모델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도 모델밖에 안 넣어놨고요. 달라진 거는 이번에는 뭐냐 하면 그럼 처음에 바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컴보 풀, 맥스 풀, 컴보 풀 이렇게 가는데 그랬을 때 컨볼루션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컴보 풀 했던 거를 컴보 풀을 여러 번 집어넣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샘플로 컨볼루션을 두 번 하고 맥스 풀링하고 컨볼루션 두 번 하고 맥스 풀링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덴스 대신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썼고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개념은 제가 앞쪽에 설명드렸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시키면 또 다른 효과가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이 오버핏을 약간 잡아주기도 합니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쭉 돌려봤더니 최종적으로 쭉 나머지는 다 코드는 똑같아요. 이쪽 코드는 이제 다 똑같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고 보면 결과를 보시면 좀 이뻐졌죠.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조금 이제 이 사이에 갭이 많이 줄었잖아요. 얘네들도 갭이 좀 줄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스가 0.42일 때 얘가 0.68, 그 다음에 85%일 때 한 77%까지 올라왔죠. 그죠? 앞에보다는 조금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드롭아웃의 개념은 뭡니까? 드롭아웃은 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버핏이 막 생겨요. 오버핏이 생기면 오버핏을 조금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롭아웃은 보팅 효과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투표 효과, 선거할 때 그 투표할 때의 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건 아마 제가 AI 쪽 그 기본 AI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게 여기서는 우리가 코딩해서 실제로 써먹자는 거니까 한번 예, 그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고요. 그래서 드롭아웃을 쓰면 드롭아웃의 개념을 아시죠? 앞쪽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네트워크를 내가 만약에 댄스가 됐던 여기 네트워크를 내가 만약에 한 50개를 만들었어요.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드롭아웃 0.5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드롭아웃 레이어를 통과할 때 이 네트워크 100%를 다 온 시켜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 50%를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50개만 가지고 러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랜덤하게 매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스 풀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롭아웃을 좀 시켜서 얘의 오버핏도 좀 잡아보고 그 다음에 얘가 되면 오버핏이 잡히면서 에큐러시도 조금 높아져요. 정답도 좀 더 잘 맞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맥스 풀링까지 끝난 상태에서 드롭아웃 시키고 여기도 맥스 아웃 끝난 상태에서 드롭아웃. 드롭아웃의 개념은 네트워크 통과할 때 얘네들을 몇 개는 없앤다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맥스 풀링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그랬을 때 한번 결과를 쭉 보면요. 거의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81%에 80% 에큐러시가 조금 이뻐졌죠. 그리고 로스도 52에 56, 예, 그 사이 간격도 예, 조금 준 것 같고 뭐 하여튼 위쪽은 어땠었냐면 예, 여기 보시면 예, 42에 68 로스 값의 그 편차가 좀 그죠 많이 컸죠 얘는 예, 대략 한 20 이상 있는데 얘 보면 로스 값이 52에서 56까지 대략 한 4 정도까지의 로스 값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롭아웃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줄였고요 줄였는데 아직까지도 이 모델을 얘를 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오버핏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오버핏과도 조금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잘 맞추도록 해주는 에큐러시를 좀 증가시켜주는 방법인데 앞에서 우리가 최초의 데이터에 대해서 했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위에서 했던 거는 제가 원본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255까지 데이터를 만들어지면 0에서부터 255까지의 RGB 컬러의 그 색을 색의 이 진폭을 0에서부터 1까지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컴브 2D 다음에 제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집어넣었죠. 그리고 또 컴브 다음에 배치 맥스 다음에 제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집어넣어요. 무슨 얘기냐면 컴브 2D를 끝내고 나면 컴브 2D 때 액티베이션을 렐루를 썼잖아요. 렐루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잖아요.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해서 0부터 1까지밖에 나올 수 없지만 렐루는 일단 0 밑으로는 다 0이고 0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1차 함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 100이 나올 수도 있고 2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그모이드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 렐루는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 하면 이제 데이터의 진폭이 커지겠죠. 데이터의 폭이 막 커질 거란 말이에요. 0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10이 나오거나 20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얘의 진폭을 다시 노멀라이즈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시키면 또 이 편차가 좀 많이 적어지면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뒤쪽에 결과를 보시면 아실 텐데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어떤 레이어가 있느냐 텐서플로우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블루전 다음에 배치 노멀, 컨브 배치, 맥스 풀링 나머지 안 해주고 다시 컨브 다음에 배치, 컨브 다음에 배치, 컨브 다음에 배치를 먼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해줘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 컨브 끝난 이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만 쫙 붙여줬어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똑같은 모델을 그냥 그대로 쫙 돌려보면요 많이 이뻐졌죠 이제. 예. 그런데 아직도 보시면 로스가 0.29 로스 값도 많이 줄었어요 그죠 0.29까지 아까 0.55까지 줄었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0.29 밸리데이션 로스는 0.54 정도 예, 이거는 조금 더 진폭이 커졌죠 그죠 예, 차이가 많이 커졌고 그 다음에 에큐러시가 89에서 82 그죠 보면 에큐러시가 얘가 89인데 82 얘도 아직까지 진폭은 남아있어요 그죠 그 역전 현상은 남아있어요. 그 오버핏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버핏은 여기 보면 그래프로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여기에 밸리데이션 로스가 있고 로스 값보다 밸리데이션 로스가 어떻게 돼요? 밸리데이션 로스가 더 그래프의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에큐러시가 밸리데이션 로스가
2구일 때 54인 거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더 있긴 하나 학습은 조금 더 된 것 같아. 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학습의 효율이 조금 더 좋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까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학습도 80까지 처음보다는 많이 올라갔고 한데 아직도 오버핏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썼고, 근데 사실은 여기만 해도 이거 없앨 방법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샘플로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봤는데도 좀 안 돼라고 하면 그 다음 방법은 또 뭐가 있느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좀 데이터가 작아서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데이터 오그먼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오그먼테이션은 일단 모델은 다 동일하고요. 앞에서 동일한데, 얘는 이미지 같은 경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에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게 제공이 되고요. 얘가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해할 부분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함수가 있고 거기에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는 것들 한번 보시면 width shift, height shift, 뭐 horizontal flip, 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런 의미에 의해서 데이터를 좀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width shift는 뭐냐면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가 있으면 요거를 width로 이렇게 좀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파라미터는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 이미지의 원래 만약에 100픽셀이 100픽셀짜리 이미지였으면 그 중에 10픽셀 정도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할 때 이렇게 움직여져서 원본의 이미지가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가 변형된 이미지도 컨볼루션을 통해서 피처 매핑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게 가로로 또는 세로로, 그 다음에 이 호리존털 플립은 이렇게 세로로 얘를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얘를 true로 하면 50% 확률로 얘가 원본 이미지 그냥 그대로 있기도 하고 이게 뒤집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이렇게 돌려지는 겁니다. 20도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shear range는 뭐냐면 얘가 이제 전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사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그 마름모꼴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shear range고, 그게 얘 0.0이라고 했으니까 한 5% 정도. 얘는 이미지를 이렇게 구기는 거기 때문에 학습할 때 그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구겨버리면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얘는 그냥 제가 지금 일단 한 5% 정도만 줘봤고요. 그 다음에 줌 레인지는 그러니까 줌입니다. 한마디로 이미지가 이만한 것들을 그러면 이제 줌을 좀 시켜서 크게 만드는 건데, 이걸 넣은 이유는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학습하는 데이터나 프리딕션하는 이 데이터들을 쭉 보면, 예를 들면 꽃이 있는데 꽃의 전체 모양을 다 이렇게 학습을 하고 프리딕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꽃의 꽃봉오리만 이렇게 확대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실제로 학습시키는 데이터에 들어있기도 하고 프리딕션하는 데이터에 들어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영역만을 딱 이렇게 강조해서 찍은 사진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그냥 줌을 시켜서 이렇게 확대시켜서 특정 영역을 확대시켜서 보는데, 얘도 좀 학습시키는데 많이 좀 이렇게 학습할 때 학습하는 그 모델에다가 이렇게 컨퓨즈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일단 한 0.1 정도 주고 한번 학습을 한번 시켜봤고요. 이 모든 것들은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파라미터로 줬는 게 맥스 범위입니다. 범위 안에서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요런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막 조작할 수 있는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한테 이 class.flow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흘려주면 얘가 여기 있는 것들을 랜덤하게 정해서 그것을 적용한 약간 변형된 이미지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레이블을 당연히 데이터와 레이블이 있어야 그것들이 이제 학습할 때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데이터와 레이블을 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라고 있는데, 이게 디폴트는 32입니다. 근데 배치 사이즈를 제가 64로 바꿨고요. 그러면 요때 보시면 제가 모델 핏 할 때 여기 보면 배치 사이즈를 들어가 있군요. 예, 배치 사이즈를 빼고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배치 사이즈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얘에 의해서 64개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제너레이팅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64개의 이미지, 원본 이미지가 올라오면 그 64개 이미지들이 이 안에서 랜덤하게 예를 들어 뭐 이 중에서 얘가 0.1이고 얘가 20이면 헤이트로 약간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돌리겠죠, 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총 64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넣을 때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fit 한 다음에 train gen이라고 되어 있는 요렇게 플로우 시켜서 그 약간 변형된 그 이미지 자체를 여기 넣어주면 되고요. 근데 밸리데이션 할 때는 이렇게 보면 밸리데이션 할 때도 저렇게 좀 바꾼 상태에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뭐 학습시키는 모델의 용도에 따라서 이거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트레인젠만 시키고 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에폭시는 50번 동일하게 했고 그랬을 때 쭉 보면 최종적으로 보면 얘도 대략 83%인데 보시면 약간의 이 편차들이 막 생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막 제너레이팅 했기 때문에 그죠? 원본 데이터 자체가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로스랑 밸리데이션 로스 녹색을 보시면 밸리데이션 로스가 들쭉날쭉하죠. 이 앞전에서 학습했던 거랑 이 뒤쪽에 러닝하는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거든요. 약간 뭐 로테이팅 되어 있기도 하고 줌이 되어 있기도 하고 시프팅이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결과죠. 하지만 여기 보면 거의 여기 보면 로스 값이 쭉 내려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밸리데이션 쪽은 데이터가 변형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고 거의 오버핏 없이 이렇게 거의 쭉 올라간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죠? 두 개가. 그래서 데이터가 이거는 이제 저 앞쪽에 이제 이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요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얘를 한번 자꾸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나중에 사실, 그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시킨다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에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저 모델 같은 경우 모델이 물론 좋아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 모델은 한 모델 50% 데이터 50% 정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느냐 물론 모델이 좋아야 되지만 데이터도 좋아야 되죠. 제가 앞쪽에서 아마 그 설명을 한번 했었었는데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아마 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며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거고 쟤를 조금 더 이용한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더 몇 번 정도 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